안녕하세요, 팔구브로스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최초의 스포츠카가 아닌 SLC라고 불린 대한민국 최초의 스포츠 루킹카였던 스쿠프와 그 후속작 티뷰론에 다뤘었고, 이번 영상에서는 그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인 투스카니와 제네시스 쿠페에 대해 다루기로 했는데, 이번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스카니와 제네시스 쿠페라는 이 엄청난 차량들을 10분 안팎의 한 영상으로 압축한다는 것은 위 차량들에게 신뢰가 되는 것 같다. 어쨌든 이번 영상에서는 투스카니만 먼저 다룬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며, 제네시스 쿠페 편까지 같이 기다리셨던 분들에게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집단이 되고, 집단이 모이면 사회가 되면서 그 사회 속에서 문화는 탄생한다는 말이 있죠. 이 말처럼 한국은 스쿠프로 인해 자동차 동호회가 형성이 되었고, 티뷰론이 나온 후로는 그 동호회들이 활성화되면서 결국 투스카니에 이르러서 대한민국의 자동차 부품 시장과 자동차 튜닝 시장들이 엄청 발전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람보르기니 같은 도어 방식을 한 투스카니까지 나오며, 자기 입맛대로 차량을 꾸미는 드레스업 튜닝도 활발해졌고, 진짜 자동차의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 마력과 출력에 손을 내며 차량의 튠업까지 하는 튜닝들이 성행했던 시절인지라 소위 순정 상태로 도로 위를 달렸던 투스카니는 없을 정도였다는 바로 그 차 투스카니에 대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디자인 하나만큼은 조선의 미니 페라리였던 투스카니, 국내 최초 투도어 쿠페였던 스쿠프와 그 후속작 티뷰론이 등장한 이후 국내 소비자들의 안목은 주행 감성에 대한 그 기준과 기대가 높아져만 갔고, 스쿠프와 티뷰론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꽤나 성공적으로 판매도 되었기에 현대자동차는 3세대였던 투스카니를 출시하기 전 아마 많은 부담감을 떠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한창 티뷰론이 판매되고 있던 1997년부터 프로젝트 GK라는 이름으로 티뷰론의 후속작 투스카니 개발에 착수를 했고, 디자인은 현대자동차의 최초 컨셉카였던 HDC1과 HDC2의 볼륨감 있는 디자인을 따와 만들어 대박을 터뜨린 티뷰론과 달리 그 차별점을 주기 위해서였는지 차량 앞부분에는 오히려 곡선보다 직선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다 각지고 절제된 스타일의 투스카니를 2001년 하반기에 출시하게 되었죠. 게다가 티뷰론보다 나름 한층 더 고급스러운 GT형 쿠페로 컨셉을 잡고 개발했던 투스카니였던지라 스포츠 드라이빙 구현에 초점을 맞춰 프론트 웬더는 상어 아가미의 모습으로 꽤나 공기역학적인 면모를 뽐냈고, 여기서 더 나아가 투스카니를 뜻하던 알파벳 T가 박힌 엠블럼을 현대 엠블럼 대신 박아 넣으면서 현대자동차가 아닌 외제차의 느낌을 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도 당시 중딩이었던 제 눈에도 뭔가 방패에 단검이 장착된 엠블럼이 박혀 있기도 하고, 투스카니라는 이탈리아의 그 도시 이름처럼 당연히 페라리와 같은 이태리 차량인 줄 알았지, 이 차가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차마 생각을 하지 못했다. 국내 최초 6단 스피드머신? 현대자동차는 투스카니의 외형 디자인뿐만 아닌 파워트레인에도 엄청 신경을 쓴 듯한 모습이었는데, 스쿠프는 1.5리터 알파 엔진, 티뷰론은 1.8리터 및 2.0리터의 베타 엔진을 탑재했었지만, 투스카니는 티뷰론 때보다 좀 더 최적화한 베타 엔진을 장착했고, 2003년식부터는 VVT라고 불리는 가변 밸브 타이밍 기술로 엔진의 효율성도 높여 주행 성능을 끌어올린 베타 엔진을 탑재하기도 했죠. 그런데 아무리 업그레이드된 138마력의 2.0리터 베타 엔진이 탑재되었다 한들 그저 이렇게 투스카니를 그대로 출시했다면 아마도 티뷰론 다음으로 이 차를 구매하려는 고객들에게는 사실 큰 메리트와 임팩트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나름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였는지 당시 그랜저 XG, 트라제, EF 소나타의 최상위 트림에나 탑재되었던 고배기량 V6 델타 엔진을 장착해 투스카니 엘리사라는 모델도 출시하게 되었죠. 이 때문에 티뷰론과 비슷한 크기의 차체였던 투스카니는 175마력이라는 놀라운 힘으로 최고속도 222km를 뽐내는 도로 위 혜성 같은 스피드머신이 되기도 했는데, 당시 출고 가격을 보자면 2.0 베타 엔진이 장착된 투스카니의 가격은 1000만원대 초반인 반면 2.7 델타 엔진이 탑재된 투스카니 엘리사는 2000만원 중반대로 거의 외형은 같은 차량을 한 대 살 가격에 무려 2대나 살 수가 있었기에 투스카니 엘리사 오너들은 투스카니가 아닌 엘리사로 불리길 원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투스카니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정말 많은 차량이었는데 투스카니에 탑재되었던 델타 엔진은 현대자동차에서 개발한 최초의 6기통 엔진이었고 거기에 맞춰 국산 차량 최초로 6단 수동 변속기도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배기량이 높아진 델타 엔진이 장착되었기에 고속에서도 안전성 있는 코너 탈출 및 제동력이 동반될 수 있도록 국내 최초로 17인치의 알루미늄 휠이 장착되었고 당연히 타이어 역시도 접지 면적을 넓히기 위해 당시 프리미엄 타이어였던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타이어를 달고 출고된 국내 최초의 차량이었다는 점입니다. 벨로스터 N의 그 시작은 투스카니? 운전의 재미를 느끼게 해준다며 탄생한 현대자동차의 N처럼 당시 투스카니 개발자들도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차량을 설계했다고 하는데 스쿠프와 티비론에서 문제가 되었던 차체의 강성은 투스카니로 넘어오게 되면서 같은 현대자동차의 아반떼 XD 차체를 베이스로 플랫폼을 개선시켜 보다 탄탄하고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케 해 충돌 시에도 차체의 뒤틀림을 최소화했고 엔진룸에는 별도로 투스카니 전용 스트럿바를 적용해 추가적으로 차체 강성을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작은 차체에 고배기량의 무거운 엔진이 탑재되다 보니 무게는 자연스레 앞으로 쏠려 핸들링 성능에 저하가 올 수도 있었지만 독일 삭스사와 함께 개발한 투스카니 전용 서스펜션을 적용해 묵직한 승차감으로 고속에서도 탁월한 주행을 선보였다고 하네요. 여튼 2000년대 초반 국내 많은 젊은이들의 드림카가 되었던 투스카니는 2004년 첫 번째 페이스 리프트를 거치고 2006년에는 흡사 지금의 테슬라와도 같은 모습으로 두 번째 페이스 리프트를 거친 뒤 그 다음 해인 2007년에는 르망 24시, 스파 24시와 함께 세계 3대 내구레이스라 불리는 위르브르크링 24시에서 2000cc 이상 3000cc 미만 클래스에 참가해 해당 클래스 2위를 달성하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추가로 14년 후인 2021년에는 투스카니의 자식벌인 엘란트라 NTCR과 아이서티 NTCR이 같은 위르브르크링 24시에서 우승과 준우승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또 한 번 세우기도 했죠. 그렇게 세계적인 모터스포츠에서 기록도 달성하고 현대자동차가 해외에서 많은 투자를 했던 까닭인지는 모르겠지만 투스카니는 국내보다 오히려 해외에서 저렴한 가격에 나름 괜찮은 디자인과 출력을 가진 차량이라며 현대 쿠페와 티비론이라는 이름으로 인기가 더욱 많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무지막지한 양덕들을 만나 투스카니는 700마력대의 차량으로 개조되기도 했는데 어쨌든 출시된 지 7년 만인 2008년 투스카니는 대망의 제네시스 쿠페 출시에 앞서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죠. 투스카니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저번 영상에서 다뤘던 스쿠프, 티비론과 함께 투스카니는 사실 제가 운전할 수 없던 나이에 출시된 차량들이라 그저 바라보기만 했지 운전을 할 수는 없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유년 시절 현대자동차 싱싱이를 부르며 자란 8, 9년생이었던 저는 국산 자동차 하면 딱 현대자동차부터 떠오를 정도로 나름 세뇌가 되었었는데 그런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인 2008년 등장한 제네시스 쿠페 대한민국 스포츠카 마지막 편인 제네시스 쿠페 편은 다음 영상에 소개하도록 하며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나는 벨로스터 N이 갖고 싶은데. 오늘의 정보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